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정맥과 심방세동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혹시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다가 멈춘 것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냥 스트레스라고 넘기셨다면 지금 이 순간 매우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병이 바로 부정맥과 심방세동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정맥을 초기에 알아채는 방법과 약 없이도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비용 절감 팁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핵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부정맥과 심방세동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보물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은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상태, 즉 심장의 리듬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일정한 박자로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부정맥이 생기면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아무 증상 없이도 심장은 이미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핵심인 심방세동, 이 질환은 부정맥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자료에 따르면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심장 안에서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는 순간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멀쩡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그 뒤에 숨어있는 원인이 바로 이 부정맥과 심방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증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더 위험한 병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60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로 부정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심장이 가끔 두근거린다 혹은 맥박이 불규칙한 느낌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단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했는데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심방세동과 부정맥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과 혈관 노화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계속해서 더 강하게, 더 불규칙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의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부정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는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심장 리듬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립니다. 짜게 먹는 것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사 전체의 균형과 체중 관리라고 강조합니다. 즉, 밥 양을 조금 줄이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심장 리듬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둘째, 술과 카페인, 이 두 가지는 부정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특히 나는 술을 조금만 마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많이 놓치십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음주라도 반복되면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즉, 양보다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쉬는 날을 만드는 것, 이것만으로도 심장 리듬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이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잠을 자는 동안 리듬을 회복합니다. 하루 5시간 이하 수면이 계속되면 심장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부정맥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여기서 바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어깨를 한번 천천히 올렸다 내리면서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10초만 해도 심장 리듬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탈수 상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정맥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나는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마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반드시 바꿔주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오히려 심장을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그리고 점심 전에 한 컵, 이 두 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운동 부족 또는 과도한 운동, 둘 다 문제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운동을 아예 안 하시거나 반대로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적당한 강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심방세동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택해 보십시오. 세 가지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 계단 이용하기. 둘째, 식사 후 집안에서 5분 천천히 걷기. 셋째, TV 보면서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10회. 이 중 하나만 꾸준히 하셔도 심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심기, 즉 기운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순환기내과에서는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리듬이 흐트러지고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피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반드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부정맥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만 바꾸셔도 당신의 심장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미 심장은 망가져 있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이 가장 무서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느껴지지 않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을 들으시면서 해당되면 마음속으로 하나씩 세어보십시오. 1.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 2. 맥박이 일정하지 않고 건너뛰는 느낌, 툭 끊기는 느낌이 있다. 3.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있다. 4.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눈앞이 순간적으로 캄캄해진 적이 있다. 5. 특히 밤에 누웠을 때 심장이 더 불규칙하게 느껴진다. 6. 피곤하지 않은데도 몸이 축 처지고 무기력하다. 자, 지금 몇 개 해당되셨습니까? 하나도 없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2개 이상이라면 이미 심장 리듬에 이상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 이상이라면 반드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한부정맥학회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 조기 검사만으로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 이것이 바로 부정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손목 맥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올리고 10초 동안 맥박을 느껴보세요. 둘, 셋, 넷, 리듬이 일정하십니까? 만약 빠르다가 느려지고 건너뛰는 느낌이 있다면 이 역시 부정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는 불규칙한 맥박은 심방세동의 가장 흔한 초기 신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아파서 느껴지는 병이 아니라
심장이 이상해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느끼신 작은 이상,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의 현실입니다. 대한부정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심방세동 환자는 이미 약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20년 안에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곧 내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서는 그 증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심방세동 유병률은 20대에 비해 약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부정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치료받지 않은 상태로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는 심방세동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5배, 심부전 위험은 약 3배까지 증가합니다.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병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한심장학회에서는 60세 이상이라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를 권장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검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지금 이 통계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부정맥과 심방세동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가끔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질 때 시니어분들이 가장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퀴즈 정답을 들으시면 헉, 나도 그랬는데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물을 천천히 마신다. 둘째, 잠시 앉아서 쉰다. 셋째,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긴다. 넷째, 손목 맥박을 직접 확인한다. 정답은 영상 중반에 공개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70대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큰 병원 갈 일도 없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가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불규칙한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넘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몸 한쪽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지만 이미 뇌혈관이 막힌 상태로 진단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바로 심방세동, 그동안 느꼈던 두근거림, 그 불규칙한 맥박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이전처럼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만 갔어도
이 이야기가 절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순간으로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심방세동 환자의 약 20에서 30%가 뇌졸중으로 처음 발견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증상이 아니라 사고로 발견되는 병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 그걸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약만 먹으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증상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분이 훨씬 덜 불안하고 훨씬 덜 흔들립니다. 앞에서 원인과 예방법은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겹치는 운동, 수면, 체중 이야기는 줄이고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비약물적 관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우선 움직임을 멈추고 의자나 소파에 기대어 앉으십시오.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1분만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미국 심장협회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은 느린 깊은 호흡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긴장과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호흡은 증상을 가라앉히는 보조 방법이지 심방세동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둘째, 맥박 일지를 남기십시오. 언제 두근거렸는지, 그 전에 커피를 마셨는지, 식사를 급하게 했는지, 잠을 못 잤는지 딱 한 줄만 적어도 좋습니다. 영국 NHS와 브리티시 하트 파운데이션은 악화 요인을 파악하는 일이 심방세동 자가 관리의 핵심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요법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 즉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이 생강진액, 계피 달인 물, 은행잎 추출물, 마늘 농축액을 몸에 좋다고 마음대로 더하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마늘, 은행잎 같은 허브 보충제가 혈액 희석제와 상호작용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넷째, 한방요법은 보조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심장신경증 클리닉처럼 두근거림, 불안, 수면 불편을 함께 살피는 진료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또한 심방세동의 표준 치료를 대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침이나 한방 치료를 받더라도 심전도 추적 검사와 처방약은 반드시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슴 통증,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실신 또는 말 어눌함이 동반되면 이때는 민간요법도 휴식도 아닙니다. 바로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걸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심장을 흔드는 습관부터 끊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정맥과 심방세동에서는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데도 검사만 미루다가 큰일 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검사를 빨리 받고 치료 방향을 빨리 잡으면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째, 검사는 심전도에서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은 부정맥을 심장의 비정상 전기 신호 문제로 설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NHS는 심방세동이 의심되면 심전도, 심장 초음파, 흉부 X선,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또 메이오 클리닉은 한 번의 심전도에서 잡히지 않으면 홀터 검사, 사건 기록계와 필요할 경우 삽입형 기록 장치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증상이 가끔만 나타난다고 해서 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밀하게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둘째, 치료는 크게 세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너무 빠른 맥박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이고, 다른 하나는 흐트러진 리듬을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치료이며, 마지막 하나는 혈전을 막아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항응고 치료입니다. NHS는 심방세동 치료로 맥박과 리듬을 조절하는 약과 항응고제, 전기 충격으로 리듬을 되돌리는 심율동 전환, 절제술, 심박동기나 삽입형 제세동기 같은 치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에서는 겉으로 증상이 좀 줄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뇌졸중 예방까지 같이 봐야 치료가 완성됩니다. 셋째, 성공 사례는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가끔 두근거림이 있던 시니어분이 심전도와 홀터 검사로 심방세동을 조기에 확인하고 항응고제와 약물 치료를 시작한 뒤 필요하면 도자절제술까지 이어가면서 뇌졸중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를 미루다가 뇌졸중이 먼저 오면 그 뒤에는 약 이야기보다 재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은 참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빨리 확인하는 사람이 유리한 병입니다. 넷째, 비용 절감 팁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같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니 검사나 시술 전에 급여, 비급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입원과 외래를 합해 연간 180일까지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심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검사비와 시술비가 걱정된다고 미루기보다 병원 원무과, 사회사업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묻는 것이 현실적인 비용 절감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서비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료비 상담을 도와주는 원무과나 사회복지 상담 창구가 있는 경우가 많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나 심방세동으로 검사와 치료를 시작하실 때는 의사에게 치료만 묻지 마시고 병원 창구에는 비용 지원 제도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빨리 검사받는 것이 몸도 살리고 돈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 이 생각 하나가 가장 위험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맥과 심방세동은 아프다고 알려주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다가 한 번에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은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둘째, 증상이 없어도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검사는 빠를수록 결과는 훨씬 가볍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핵꿀팁입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십니다. 핵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목 맥박을 15초만 확인해 보십시오. 단 15초입니다. 이때 리듬이 일정한지 툭 끊기거나 건너뛰는 느낌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에서도 불규칙한 맥박 확인은 심방세동 조기 발견에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돈도 안 들고 시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반대로 유독 조심하셔야 할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을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 넘기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 한 번의 판단으로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한 번 15초 맥박 확인, 이것만 하셔도 당신의 심장은 지금보다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